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9달 됐네요. 네, 진짜 9달 됐군요. 어떤 사고인지. 이날 이제 지금은 이제 16개월 됐대요. 그때는 아직 돌 지나기 전이겠네요. 네,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25분경 와이프랑 아기랑 함께 지인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내분과 그리고 예쁜 아기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들어가요. 직주하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신호 대기하고 있겠죠.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풀박차 정상적으로 갑니다. 자, 속도 빠르지 않아요. 신호 대기 하나, 둘, 셋. 차들이 저 뒤에 또 오고 있네요. 여기서 다시 여기서 쭉 가고 있는데 제 앞에는 차 서 있고 저는 뭐 쓰려고 그래. 셋째 차, 세 번째도 쓰려고 뭐 쓰려고 와서 좀 더 쓸까 하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투표 한 번 더 해볼게요. 불박자 잘못 있다 한 분, 나머지 98%는 잘못 없다. 이거 잘못 있다 한 분, 이분 뭐라고 말 못해요. 왜? 이 사건을 경찰관이 벌점을 부과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 벌점 불박자 잘못 있으니까, 불박자 가해자니까. 근데 저를 어떻게 피해요? 에이, 이제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즉결심판 가세요.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으세요. 그런데 즉결심판은 범칙금을 부과해야 돼요. 즉 통고 처분해야 돼요. 스티커를 발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는 거거든요. 또는 이의 신청하고 즉결심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관이 즉결심판을 안 보내줘요. 나 범칙금 부과 안 해. 왜요? 저건 학생이 더 많이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봐줄게. 아니 근데 범칙금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벌점 부과되는 것이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관이 아니야, 내 재량이야. 벌점만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보험사는 이거 왕복 2차로 도로, 낮에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사고는 80대 20, 자동차 80, 저 학생 20%, 그리고 저 치료비 내주고 합의금 줘야 되니까 25% 할증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변호사님, 제 잘못이 있나요? 아니요, 잘못 없어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저거 피하려면 지나가는 차들 한 칸 한 칸 섰다 가야죠. 그럴 수 없잖아요. 신호 받아서 쭉 왔었고 그 뒤에서 안 보이는 트럭 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저걸 어떻게 피해요? 이걸 방송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관한테 제발 범칙금 좀 부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구차해요. 근데 경찰관은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근데 제가 한문철TV에 방송한 것을 송영훈 기자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송영훈 기자께서 변호사님 제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경기 북부경찰청을 통해서 하셨는지 바로 저 파주시에요. 파주 쪽에 있는 경찰서에 직접 이렇게 하셨는지 취재가 들어가고 나니까 담당 조사관이 오세요. 그렇게 소원이라고 그러면 범칙금 부과할게요. 범칙금 부과해서 그래서 보험사에서요. 보험사는 처음에는 불박차 80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저 학생이 더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봐준 거야.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보험사 직원이 그래요? 학생이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학생 잘못이 50% 더 크네요. 그럼 불박차는 50% 미만이네요. 그럼 50% 미만이면 할증은 안 시키고요. 할인은 할인. 자, 원래는 할증한데 할인 계속 돼야 되잖아요. 사고 없으면. 근데 할증은 안 시키고 대신 할인 없어요. 이렇게 보험사 얘기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즉결을 가게 됩니다. 즉결 갔어요.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불박차 잘못 있다고 그러는 요 2% 한 분, 이분이 담당 조사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과 똑같은 생각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대 사람 장에서 무조건 다 차가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은 지금 이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범칙금
네, 4만 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즉결로 가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이런 조사관 만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민식법 위반에 당연히 처벌하도 500만 원 이상이야. 그래서 재판받으러 보낼 거예요. 예. 만약에 사망했으면 그러면 무조건 되고 자동차 잘못이야. 여기서 얘가 요 아이가요.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 떴다 떨어지면서 여기서 붕 떴고 왼쪽으로 떨어졌는데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서 지금 제 애가 좀만 더 빨리 나왔으면 일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부딪혔으면 그럼 머리 다치고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고 진짜 겨우겨우해서 직결을 갑니다. 예, 직결. 제발 직결 보내주세요. 제발요 해갖고 그래 소원이랑 보내줄게. 기자가 취재까지 들어왔으니까 직결 보내줄게. 와. 그래 범칙금 부과를 해야 그 다음에 직결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직결을 갔습니다. 근데 판사가요 이 영상 보고서도 더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3만 원이래요. 벌금 내래요. 이상하다. 4만 원인데 원래 판사가 깎아줬나? 정식재판 청구해야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무죄가 나오면 제일 좋고 유죄 나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고 기각이 되면 경찰이 검찰한테 보내고 검사가 무혐의 하든가 아니면 약식 기소하든가 약식 기소해서 약식 명령 나오면 거기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는데 판사가 유죄래요. 그래서 정식재판을 하려고 담당자한테 갔더니 내일 오래요. 담당자가 없다고. 끝까지 갈 겁니다. 예, 정말 피곤하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지만 정식재판 청구하겠습니다. 판사가 재미있네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꼭 무죄 받으세요. 더 조심해? 어떻게 더 조심해? 자동차 한 칸 한 칸 섰다 가란 말이야? 그럼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지? 그래 이렇게 나올지 모르자 더 조심. 서. 이거 개웃기네 소리 나오나? 개웃기네. 개웃기네 나오네. 개웃기네가 들어있어요. 와 대박. 와. 진짜 판사가 웃기네요.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개웃기네. 예, 개웃기네. 와. 거기에 개웃기네가 들어있었네. 아빠랑 엄마랑 개웃기네. 한 칸 한 칸 섰다 가란 말인가요? 변호사님. 직결심판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요. 다시 오늘 서류가 왔어요. 법원에 서류가 왔는데요. 고양지원에서 이의 신청 자료와 함께 의견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 그다음에 국민재판 의사 여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의견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금요일에 또 직장을 빼고 가야 되는데 이분 직장인이신데 거기에 한번 직결 받으러 한번 갔다 왔죠? 예. 경찰서 가서 또 통고 처분 받으러 한번 갔다 처음에 조사 받았죠. 통고 처분 받으러 한번 갔다 왔죠. 예. 그리고 또 즉결 갔다 왔죠. 또 이제 금요일 날 한번 또 직장 빼고 가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네요. 자, 하여튼간 어떤 결과를 받는지 제가 하여튼간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예. 자,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하세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하세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신청하세요. 조금만 더 견디시고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네, 견뎌서 무죄 판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드시긴데 자꾸 힘든 일이 겹치네요.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합니다. 11월 25일 재판받으러 갔어요. 연간해서 가셨대요. 근데 검사가 뭐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번 더 오래요. 4주 후에. 그래서 12월 23일, 이런 11월 25일 날 갔다가 12월 23일 또 가야 된대요. 다시 재판받습니다. 너무 짜증나더군요. 지금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일반 재판 가기로 했어요. 국민 재판 가려면은 판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나 또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이 반년 만에 첫 정식 재판이네요. 벌써 몇 번이 6번째잖아요. 공소장 변경이 왔는데요. 공소장에 보행하던 보행자를 쳤다군요. 저건 이제 갑툭튀 보행자인데, 그죠? 근데 그렇게 써요. 네. 공소장은 피고인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써야기 때문에 보행하던 볼벽접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요.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할 때 그냥 가다가 마치 그때 보행하던 저 피해자를 때려서 다치겠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금요일날 재판받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유, 그냥 한풀이김 써봤습니다. 반년이나 끌고 너무 답답해요. 예. 아, 그래도 좋은 결론 가져오겠습니다.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아, 판사님. 예, 드디어 어떤 무죄 판결 받았대요. 2월 3일 날. 아, 그 7번째 가신 거네요. 9개월 동안의 긴 대장정의 길이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즉결심판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도와주신 송영훈 기자님, 또 저를 도와주신 국선 변호사님께도 도와드립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 만난 거 먹으러 가렵니다. 하하하하. 조그만 선물이라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2월 3일, 예, 6월 9일에 사고 나갔고 9개월 만에 예,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아내와 딸과 함께 만난 거 먹으러 가렵니다. 그때도 아내랑 딸이랑 같이 저녁 무렵 지인 만나러 가시다가 사고 났잖아요. 자, 그깟 3만 원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사관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아, 이거 4만 원이지, 4만 원. 아, 4만 원 그거 내기 싫어 판사 만나려고 가려고 그래요? 뭔 듣기라고 이런 조사관도 있어요. 네, 지난번에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좋은 판례와 선례로 저와 같은 운전자분들이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9개월 동안 받은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하다못해 법원까지 간 기름값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에 관한 이미지 올렸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다가는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그 치료비 나간 거 도로 받아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받은 마지막에 공개? 이런 걸 물어보길래 공개한다고 하면 또 뭔가 엮일 것 같아서 공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죄 판결일 때는 공시. 예, 무죄 판결을 공시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뭔지 몰라도 저 싫어요 그랬어요. 또 엮일까봐. 예.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저 처음에 질문 안 올렸으면 저 그냥 끝날 뻔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당연한 무죄인데 끝까지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우겼던 경찰관, 그리고 직결심판에서 유죄 선고한 판사, 정말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죠.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아까 이분이요 한 분, 판사도 그렇게 한 판사도 있잖아요. 직결심판 판사, 경찰관도 그렇게 했잖아요. 보험사 직원도 그랬잖아요. 그 세 분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 분밖에 안 나온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 받으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은 귀찮아서 또는 억울해서라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대한민국 교통사고 조사의 틀을 바꾸는 미랄이 될 겁니다. 네. 즉결에서 무죄 나왔으면은 그냥 그건 즉결이잖아요. 그럴 텐데 즉결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정신재판 청구해갖고 2월 3일 날에 판결 선고됐는데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판결이 이제 확정되죠. 혹시 검사가 항소했나? 네, 판결이 입수되면 바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형사보상은 구속됐을 때 하루에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불구속이잖아요. 저는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그 어디서도 보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사관 잘못 만나고, 그리고 판사 잘못 만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 잘못 만나고요. 불구속으로 진행된 사건은 무죄 받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구속됐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줘요. 구속됐다가 무죄 받으면 10만 원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은요 3년을 고생하든 뭐하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불구속으로 진행된 거는 무죄 받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그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럼요. 그리고 담당 조사관 만나게 된다면 조사관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예. 담당 조사관과 보험사 대임 담당자 만나면은 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당신이 저 보행자 잘못한 거 아니야. 보행자 무단인데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저 보행자 잘못이지. 그렇게 해줬더라면 그럼 내 경찰서에 들락날락 하지도 않았고 즉결심판 받아 들락날락 하지도 않았고 정치재판 받아 들락날락 하지 않았을 텐데 보험사 잘못이 보행자 잘못이 크다. 그러면 그렇지만 도로에서는 자동차 무조건 가해자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과실 비율은 보험사랑 알아서 해.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경찰관 딱 보고 이거는 도저히 못 피한다. 그렇게 판단해 줬으면 되는데 왜 보행자가 더 잘못했지만 자동차가 무조건 가해자다.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저 담당 조사관한테 진짜 아쉬움이 많지요. 예. 보험사도 저를 지켜주니까요. 무조건 되고 불박차 80%라고 그랬었어요. 20% 할증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할증은 안 시킬게. 여기까지 양보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되고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저 혼자였어요. 예. 아, 이거 잠정적인 범죄자로 재판받은 것 자체가 기분 더럽습니다. 그렇죠. 만약 사망했으면 네, 사망사고에 재판받아야 되는 거고요. 어린이 보호였으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아, 저거. 예,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9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고 건강만 나빠지고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경찰 보험사 직원도 운전자일 텐데 이 사람들 언젠가 이런 사고 내게 된다 그러면 아, 자기들도 똑같이 될 텐데 자기들도 예. 아이 참나 진짜 도구 같더라고요. 도구. 아까 개 웃긴다 그러더니 개가 또 나오네요. 제발 일처리 좀 상식선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면 제가 보험사 직원이라면 누가 봐도 아닌 사고를 접수했다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저건 운전 잘못 없다. 그럼 적어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솔직하게 9개월 동안 고통을 담아 제가 아는 욕이란 욕은 다 동원해서 세게 욕을 박아버리고 싶어요. 예. 방금 국선 변호사님과 통화했는데요.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대요. 일주일 뒤에 판결문 받으러 가면 된대요. 이런 항소할 가능성이 현격히 전 뭐 즉결에 대해서 정치재판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항소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합니다. 13일 이후에 네 지난 10일 날 2월 10일 날 확정됐을 거예요. 2월 11일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네 가서 법원 가서 무죄 증명서 받고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락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라. 그리고 나 8월 달에 재계약인데 그 회사 여기도 큰 회사예요. 네, 큰 회사인데 거기 갈아타려고 합니다. 네, 13일 이후에 판결문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아니 무죄 받으시면 뭐예요? 판결문을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올려주세요. 바로. 검사가 항소하면 더 좋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더 굳히게 들어갈 거잖아요. 예. 방송에서 검사가 항소하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미 마감일은 지났어요. 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요 재판받고 오늘 무죄 판결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이든 최대한 빨리 가서요 무죄 판결 뽑아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판결문 잘 보이게 올려주세요. 판결문이 왔나요? 그런데 이분이 또 변호사님 근데요 제가 한문철 TV 라이브 보다가요 수원시 영통구 무단횡단 영상 봤는데 제 사고랑 유사점이 많아요. 주제는 없지만 그분의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이나 사고 절차 같은 걸 알려드려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제 전화번호 몇 번입니다. 저보다는 그쪽이 더 많이 다쳤지만 그러나 제 사례가 저기에도 해당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글 남깁니다. 뭘까요? 영통? 어떤 사고였을까요? 자, 보시죠. 왕복 10차로 돌아갑니다. 왕복 10차로 8차로 모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정상으로 갑니다. 네, 신호받고 정상으로 갔죠. 맞은편에 신호 대기한 차들이 있어요. 여기서 왕복 8차로 도는가 보다. 쭉 가고 있는데 우와! 제한속도 50도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이거 이 사고 많이 다쳤다고 그래요.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조사관과 보험사는 차대 사람 사고로 제가 과실이 더 잡힐 거래요. 네,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억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치신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대요. 중상해가 될 수 있대요. 머리 다친 모양이에요? 그럼 중상해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전문 가입돼 있대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저런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머리 다쳐 식물인간 될 수도 있죠. 예. 지금 사망 정도는 사망은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중상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상해 식물인간이면은 경찰은 어떡하죠? 경찰은 이거는 운전자가 저 잘못한 거야. 여기 불박차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야.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다 차가 잘못이야. 봐봐. 왕복 8차로인가요? 7차로인가요? 쭉 가다가 네,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피할 수 있으면 이거 이제 아까 거랑 똑같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중상에 해당되면 재판 넘어가야 되죠? 예, 또 중상해가 아니고 다행히 중상해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즉결 가라 그러겠죠? 이제 저 통고 처분하겠죠? 그럼 즉결 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고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은 있긴 있지만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움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한테 꼭 나중에 무죄 받아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전 노력해서 무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분이 밟으신 길하고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 사고예요. 네, 장소만 다르죠. 낮과 밤만 다르죠. 보세요. 여기서 정상주 잘 가는데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툭 예. 이분께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 올려주신 방송에서 그 내용 전달할게요. 변호사님, 법원 가서 판결문 받아왔습니다. 예.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등등 지난 9개월이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같이 볼까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변호사님, 법원 가서 판결문 받아왔는데요. 아이고, 오늘 보험사에 전화해서 판결문 보냈습니다. 대인, 대물, 보험금 싹 다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물은 없죠. 거기 이제 학생만 다친 거니까요, 대인. 예. 여름에 8월인데 해지하고 DB로 갈아탄대요. 아이고, 왜 또 DB로 갈아타세요? 예. DB 한문철에 그 초기 대응 플랜이 DB 거라서 그러신가요? 예. 자동차 보험은 저랑 안 친해요. 저는 운전자 보험만 친합니다. 예,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다른 거죠. 저는 DB랑 운전자 보험을 이제 제가 DB랑 같이 하는 거고요. 예, 나중에 DB로 갈아타는 DB도 똑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판결문 받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판결문 보냅니다. 변호사님께도 보내고 보험사도 보냈어요. 근데 허무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정상적인 운전하는 운전자들 위해서 싸웠고 좋은 결과 받을 거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월 3일 피고인은 무죄. 피해자가 만 12세. 그래서 저게 어린이 보호구역 쓰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재판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상황에 맞춰서 저건 위험해. 그럴 때가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이지. 자,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자 봅시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이거 제한속도 50이었대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브레이크 바로 잡았다. 예. 그래서 또 무단횡단하려는 것을 보다 빨리 인식하고 이를 예견해서 더 천천히 갔어야 된다? 아니 그걸 어떻게 궁예가 아니잖아요. 태조왕건에 나오는 궁예. 거기는 내 놈이 마구니가 있구나. 그래서 관심법. 그건 궁예.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저쪽에 인도로 가던 애들이 저기서 갑자기 뛰어서 다른 애들은 횡단보도로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얘가 뛰어온 거래요. 저 학생은 갑자기 뛰어서 무단횡단 할 것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투시력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밀고 나갔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브레이크 바로 밟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에 떠볼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달리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자, 이것은 제한속도 50도로다. 30 정도로 가고 있었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마친 후 직진 방향 도로, 왕복 2차로 도로다. 근데 직진 방향으로 이 맞은편에 화물트럭이 오고 있었다. 근데 화물트럭 뒤에서 바로 튀어나왔다. 예, 바로 앞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면 바로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당시 저녁에 5시 28분 정도 피고인 차량으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보였을 때 그리고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제동 시작했다. 그래서 보이자마자 바로 해갖고 1초 만에 사고 났다. 예, 1초는요 반응하는 시간이 1초잖아요. 예, 그래서 1초 만에 붙였다. 팬더 부분으로. 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캡처 사진을 보면은 피고인 차량 왼쪽에 차량 사이로 인도에 소송이는 모습이 보인다. 학생들이 소송이는 게 보인대요. 소송이는 게 보이나요? 네, 소송이는 게 자세히 보면 보이겠죠. 소송이는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있네. 애들 소송이는 거. 애들이 소송이는 거 보인다. 네. 그렇게 소송이 보이지만
소송에 보인다. 그러나 아니 건너편 인도까지 신경 쓰나요? 차 건너편에? 자, 그게 보인다. 피해자 모습이 보이는데 하지만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 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 사이로 반대편 인도에 보행자의 동태까지 잘 살펴야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게다가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고 횡단보도는 거기서 한 40-50m 떨어진 곳에 있다. 자, 사정이 이렇다면 반대편 차로에 접한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로 통하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달리는 차량 사이에서 진행하는 차량 그 사이에서 그 차량 사이로 나와서 트럭 뒤에서 나와서 무단 횡단할 것을 얘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당일 피해자를 발견한 것은 전방 및 좌우를 소홀히 한 것을 볼 수 없다. 전방을 잘 봤으면 바로 멈추지 않았느냐. 앞서 본 도로 상황이나 차량 교통 상황, 인도 주변에 보행자들이 적었다. 네, 적었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사람들이 거기 뭐 많이 있었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설정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그걸 기대할 수 없죠. 만약 또 몰라요. 거기 애들이 많아서 혹시 저기서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좀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비춰본다 그러면 피고인이 당시 주행 속도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면서 주의를 살펴야 될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차량 왼쪽 바로 옆으로 달려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때부터 1초 지난 시점에 그때 부딪혔다. 통상 운전자들의 반응 시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에 그 거리들을 감안해 볼 때 그때 피고인이 제동장치 등의 조작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서 무죄인데 그런데 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아까 뭐 공개할 거냐 싫다 그랬잖아요. 네, 또 엮일까 봐 그래서 공시를 하지 않는다. 판사님이 누구실까요? 아이고 이름을 가려놨네. 예. 어때요? 이 판결. 명문인가요? 명문 아니에요. 판결문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 매우 상식적이죠. 그러나 경찰관과 보험사는 상식에 매우 어긋났죠. 일요일에 1탄 올렸고 오늘이나 내일 2탄 올리고 네 그리고 주말쯤 마무리 3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즉결에서 3만 원 받았어요. 법원에서 깎아준 건가요? 경찰에서 3만 원 내라고 그래서 3만 원 그대로 판결한 건가요? 즉결에서 깎아준 거로 기억합니다. 경찰한테 조사해볼까요? 안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었었는데 차대 사람 사고로 해서 잠정적으로 가해자 무조건 되고 가해자라고 그러지 말고 그럼 기분 더러워요. 보행자 잘못한 거잖아요. 보행자 잘못하면 보행자 잘못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왜 처음부터 왜 무조건 되고 저 차가 잘못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9개월 동안 개고생했잖아요. 개고생. 네, 이런 얘기 하고 싶대요. 조사관에게 판결 소식 전하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보세요. 진짜 통화하셨대요. 극혐입니다. 경찰 보험서 때문에 제가 개고생했는데 자기는 저는 무죄가 나오기를 원했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리고 검사는 항소 안 한다고 그러는지 그런 거 물어봐요. 욕을 해주고 싶어요. 보험사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예. 제 스트레스와 개고생, 이분이 대물 얘기하는 거는요, 내 돈 낸 거예요. 네. 내 돈 낸 거. 즉, 내 차 망가졌잖아요. 찌그러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보험사 돈으로 고쳤고요. 자차 보험으로 내 돈도 20만 원 낸 거예요.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물이 아니고, 이제 내 차 망가진 거. 진짜 이거 경찰 보험사 진짜 저만 사이코 된 건가요? 제 성격만 버린 것 같아요. 선물 보내주시면 저희 딸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16개월 됐는데요. 택배 뜯는데 맞들려서요. 예. 그래서 하나는 따님과 같이 그림책 보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 직장 동료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보세요. 저희 가족 지켜주고 도움 주신 변호사에게 고맙습니다. 경찰에서는 보행자랑 차량 사고는 이렇게 잡히는 거래요. 네. 보행자 잘못이 크기 때문에 벌점, 벌금 다 깎아준 거래요. 최대한 다 해준 거래요. 예. 벌점이 원래는 2주 진단이면 5점인데 반만 해갖고 2점. 벌점도 깎아주고 처음에 범칙금도 부과 안 했잖아. 내가 봐준 거야. 그게 최대한 해준 거야. 보행자가 더 잘못했는데 당신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봤으면 보이기라도 했으면 미친놈이 아닌 이상 누가 받겠어? 안 보였잖아. 그렇죠. 아니 재판하기 위해서 스티커 발부해달라서 발부한 거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잖아. 제발 재판 좀 즉결 심판하게 그래서 해준 거야.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아이고 네 선생님 입장은 뭐 충분히 네 아유 선생님께서 아이고 이제 무죄 판결 딱 보여주니까 아 그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근데 이런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사고가 너무 많은데 불가피한 게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사고. 이런 걸 보험사 과실로 보행자 과실로 잡아버리기만 하면은 이런 것을 불가피한 사고가 많은데 이걸 보행자 과실로 잡아버리기만 할 수는 없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도 자동차 잘못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불가피한 사고가 너무 많은데 불가능한 사고가 많은데 회피 불가능한 사고가 많은데 이걸 보행자 과실 100%라고만 할 수는 없다? 허허. 그런 거로 지금 그렇게 읽혀져요. 내 행간을 읽어보면. 하지만 블랙박스 없으면 모르지만 영상 자료 상황, 과실력에 따라서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가 있고 보행자 잘못했을 때가 있는데 무조건 대고 운전자 가해자로 하느냐.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가 나오면 대혼돈이 일어난다? 즉 대법원에서 이거 자동차 잘못 없다나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난다고요? 야 이거 뭐가 대혼란이 일어나요? 상식적인 판결인데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차대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대법원 판결보다 더 유명한 더 훌륭한 판결이에요. 이게요. 대법원 판결이 뭐가 필요해요? 상식적인 판결이 중요하지. 대법원 가서 이런 판결 나오면 대혼돈이 일어난다? 여태까지 우리는 차 대 사람은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라는데 그러면 앞으로 차 잘못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럼 우리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잖아요. 에이 참나.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네. 하여튼 운전자들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냈대요. 계속 고생하셨다면 그런데요. 고생했죠? 무슨 고생? 아까 이분이 딱 성경지명이 있으시네요. 무슨 고생?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개웃기네. 개고생이 아니라 개웃기네였구나. 네, 하여튼 고생하셨대요. 위로의 말을 들었대요, 조사관한테. 근데 위로가 되기는커녕, 에이구, 고생해서 좋은 결과 얻어냈지만 허무하기도 하고요. 예,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 했는데, 근데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무죄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크크 하시네요. 왜? 왜 크크크예요? 크크크는? 개웃기네. 예. 자, 2탄까지 방송을 보셨죠? 주말에 3탄 이어집니다. 잘 봤습니다. 3탄 시작하면 문자 날아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한다는 말이. 대인 관련해서 보험료 안 오르고 할인받을 수 있게 해준대요. 흐흐. 지난번에 할증은 안 시키고 할인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제 또 무죄 판결 갖다 주니까 네, 할인 받게 해준대요. 정말 열받네요. 보험사에서 학생에게 나간 치료비는 반환 청구할 거라고 하던가요? 처음에 불박자 80%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25% 할증될 거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경찰관이 보행자 잘못이 커서 그래서 범칙금 부과 안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할증은 안 하고 할인 없는 걸로 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인 계속하게 해준다고 그러나요? 강경하던 보험사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부당이도 반환 청구 다 한대요. 치료비 다 청구한대. 근데 오래 걸릴 거래요. 할인 다시 다시 되게 해준대요. 그래서 비꼬면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한 말씀 해주셨대요. 처음엔 제가 80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 안 하니까 제가 50% 밑으로 해줬어요. 그렇다 지금 할증 없이 할인도 다 해준대요.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이거 해줄게요? 뭐 했다고. 이건 제가 못 읽겠어요. 예, 이런. 보험사 직원 한마디로 평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식하다? 일관성이 없다? 웃긴다? 예. 위 내용 모두 다 포함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보험사가 하는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이거 큰 보험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고 난 시점부터 사고 났으니, 네, 보험금 나가는 거 말고는 보험금 열심히 내줬잖아요. 보험사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 돈 내고 저한테 뭘 해줬나 싶습니다. 무식, 일관성? 그냥 돈만 처먹는? 이건 제가 안 읽을래요. 네. 지금까지 해준다는 게 제가 다 알아보고 저 혼자 했잖아요. 예.
보험사가 개인, 가해자, 중학생 상대로 소송 거는 확률은 거의 없답니다. 이 보험사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제가 보험에 왜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표현하라 그러면 보험료만 열심히 받아가고 남을 나라는 그 보험사, 그 보험사 모든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애초부터 초기 대응이 잘못되고, 초기 대응?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괜찮은데? 보험사가 처음에 잘못됐다고. 처음에. 그럼요. 보험사가 저럴 때는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면 그때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주다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었어야죠. 근데 불박차 80%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예. 아이고.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치료비 다 받아와야 돼요. 예, 치료비 다 받아야 됩니다. 치료비 다 받아와야 돼요. 변호사님, 근데 치료비 받아오고 말고 내비두세요. 어차피 나는 사고 없던 거 돼 있잖아요. 보험료 할인 할증, 아무것도 관계 없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그냥 돈만 나간 거죠. 그럼 그 보험사 모든 전체 계약자들의 돈이 나간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 보험사 이제 바꿀 거라면서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받아오든 말든 내비두세요. 그리고 본인의 그 20만 원 그 자기 부담금이요. 그거는 저 학생이나 그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더 커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우리 애기랑 그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오늘 원래 셋이서 한 그 5만 원어치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25만 원어치 먹었다. 바가지 썼다. 아이고 무진장 맛집이라서 갔는데 맛 하나도 없네. 맛대가리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갔다 생각하세요. 그 20만 원 거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해서 스트레스 받은 거 그거요.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분들에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아까 영통에서 있었던 무단횡단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래 경찰은 무조건 불법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건 법원에서는 불법 잘못 하나도 없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전자분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냥 기념비적인 역할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변호사님 3탄이 마지막 방송인가요? 근데 저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요. 사고 나서 경찰이 왔고요. 경찰이 직접 체크했는데 속도 20에서 30이었어요. 거기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21에서 30 거기 체크돼 있었어요. 댓글에 과속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열불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상이 빨라 보이지만 아닙니다. 과속 아닙니다. 저 30 안 넘었어요. 판결문에 30이라고 돼 있어요. 예. 과속이라는 댓글이 있었나요? 안 빠른데? 예. 안 빨라요. 다시 한번. 개웃기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판결입니다. 저 이분하고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요. 2월 7일까지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97번의 글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을 반은 제가 썼고 반은 저분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제가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직접 맡아서 하는 사건 그 이상으로 제가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수임료를 받아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분한테 모든 디테일을 제가 다 도와드렸어요. 제가 맡은 사건은 굵직굵직하게 하죠. 유무죄만 따지면 되니까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분한테는 모두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다 초등학생 여기다가 이제 여기 저 손수건 해갖고 처음에 학교 갈 때부터 그때 데리고 가듯이 제가 처음부터 다 해요. 즉결 심판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즉결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 재판부 때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써내세요? 이분께서 영통에서 일어났던 그 부당행위 사고 제가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대고 차가 잘못이라는 그렇게 보는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 거기다 이건 아니잖아. 즉결 가고 싶어도 못 갔었고요. 보험사는 무조건 불박차가 잘못이라고 그러고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즉결까지 갔고요. 즉결에서 판사가 더 조심했어야지면서 유죄 판결 내렸고요. 연찬해갖고 몇 번 간 거예요? 경찰서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갔나요? 자, 처음에 조사받으러. 그 다음에 범칙금 그거에서 이제 이의 신청하러. 나중에 즉결 받으러 갔죠?
그다음에 직결해서 요거 이제 이의 신청하러 경찰서 갔죠. 근데 갔는데 담당자 없다 그래서 그날 갔는지 그날 가보니까 없었으면 그날 또 한 번 또 갔죠. 그다음에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갔는데 검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다시 오라고 그랬죠. 그 재판 받으러 나중에 가서 받았죠. 그다음에 판결 선고 받으러 갔죠. 예. 문산에서 경찰서 가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직결은 거기 저 등기소 가는 거니까 운전까지 가는 게 멀지 않지만은 그러나 또 고향까지 일산까지 왔다 갔다. 네. 그 스트레스. 술만 먹어서 속만 버리셨대요. 그 욕만 늘었대요.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매우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게 고맙습니다. 전국의 모든 조사관분들, 전국의 모든 보상직원들 이 판결을 이 사건 1, 2, 3탄을 한번 쭉 보시고 앞으로는 잘못 없는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없을 때는 억울하게 넘어갈 때 억울했죠. 네. 블랙박스 없을 때 억울하게 넘어가면 문제가 많아요. 근데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음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웃기네.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판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검사가 항소했으면 저는 오히려 더 환영하고 싶습니다. 불박차는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차가 한 대 서 있네요. 저쪽은 차 2대 올 수 있어요. 왕복 4차로 도로예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차가 깜빡이 킨 것처럼 보이는데 깜빡이 아니고 빛이 반사된 거로 보여집니다. 깜빡이 왼쪽 깜빡이는 안 킨 것 같아요. 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확치는 않은데 빛이 반사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깜빡이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 차가 여기 1차로에 서 있어요. 1차로 여기는 비보호라고 써 있겠죠. 바닥에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그런데 서 있던 차가 와 엄청나게 세게 밀고 들어오네. 다시 서 있어요. 요 차는 1차로에서 지나갔는데 요 차는 서 있어요. 서 있어서 저 차는 안 가나 보다. 옳지 2차로 직진하고 요 차가 천천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우회전하려나 보다. 아직까지 깜빡이는 안 켰지만 직진하고 또 그냥 쭉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 차 우회전하고 요 차 서 있으니까 그럼 나 좌회전하면 되겠지?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옳지 저 우회전하네. 그런데 꽝!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서 있던 차가 여기 깜빡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깜빡이인지 빛이 반사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빛이 반사된 건지 깜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명확치 않네요. 자, 이번 사고 어떤가요?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서 있다가 갑자기 직진해 온 건가요? 네, 켜진 것 같기도 보이는데요. 안 켠 것 같아요. 그냥 빛 반사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정확치는 않아요. 네, 깜빡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한 건 저쪽 상대차에 블랙박스 봐서 그 차에 오디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거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갔답니다. 네. 과실비로 어떻습니까? 비보호 좌회전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직진차 우선이다. 서 있다가 직진한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비보호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서 있다고 왔는데 그 차가 녹색 신호에 안 가고 계속 서 있었는데 무조건 비보호가 잘못이라는 분이 2분 계시네요. 4%. 그리고 상대차가 더 잘못이고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게 8%.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게 88%. 그럼 비보호는 언제 하죠? 저렇게 서 있는 차가 저 계속 아까부터 서 있잖아요. 자, 이쪽 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움직이네요. 서서히. 그리고 7. 근데 여기서 그냥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 못하죠. 집에 못 가죠. 비보호.
이 사건 분심이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조참가 신청했어요. 1심 판결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1심. 네. 보조참가 신청했어요. 상대 측에서 소송 걸어왔어요. 상대. 직진차가 900 몇십만 원 수리비 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0대 20. 직진차 80, 불박차 20.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서 있는 차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래서 좌회전했는데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그냥 와서 드립다 들이받았는데 상대 쪽에서 급발진 주장했다고 그러면 그 차가 운전자 잘못한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할 텐데 운전자 그냥 급발진도 아니래요. 그냥 들이받아서 저렇게 급가속해갖고 불박차 보험사에서 항소하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80대 20은 잘 나온 거라고 하던가요? 우리 보험사는 판결 나온 것도 몰라요. 제가 판결 결과 알려줬더니 저거 상대측 일부러 사고 낸 것 같은데 100대 0이 안 나와서 안타깝다고 우리 보험사가 그랬었어요. 항소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보험사는 항소 안 해요. 네. 소액 사건은 변호사 없이 보험사 직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소심은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까 변호사 선임하면 돈 들어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이분이 100대 빵 안 넣은 것이 억울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혼자서 항소하셨어요. 항소장 내시고요. 항소 이유서도 내시고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잘 쓰셨어요. 항소 이유서도. 그런데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판결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대 빵 인정했을까요? 아니면은 항소 기각됐을까요?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아까 140만 원 정도였었죠? 아까 패소 금액이 얼마였죠? 예, 140만 원. 140만 원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왜 140만 원 주라 그러냐? 이거 취소해라. 근데 졌어요. 항소 기각됐어요. 그래서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돼요. 얼마 물어줘야 될까요? 30만 원 물어줘야 돼요. 30만 원. 2천만 원까지는 10%죠. 청구액이 10%. 지금 140만 원 10% 14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적다. 변호사 비용 최소한 30만 원 줘라. 30만 원 물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패소한 이유가 80대 20이 맞아서 그랬을까요? 패소한 이유 보겠습니다.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2차로 진행한 차가 있었다. 아까 우회전 차요. 근데 그 차도 처음에는 우회전인지 명확치 않았다. 그래서 불박차 천천히 갔잖아요. 천천히. 그리고 또 직진차가 오는 게 보인다.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내가 좌회전 이렇게 가면서 좌회전하면 어떻게 봐요? 아니 여기서요. 직진차가 오는 게 보이는데 근데 가운데 서 있었다. 그게 주된 사고 원인이다. 그래서 불박차 70%래요. 불박차 70%래요. 이 사고를. 다시 불박차는 판사가 직진하는 차 저기 요 흰색차 가고요. 저 뒤에 천천히 오는 차. 요 차가 직진할지도 모르는데 너 왜 좌회전했어? 우회전해가. 그냥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2차로에서 가는 차는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 차가 꺾어지는 거 보고 가잖아요. 나는 어딜 보겠어? 2차를 보는 거죠. 2차로 서 있었으니까. 예. 한쪽 눈은 이쪽, 한쪽 이렇게 보나요? 그래서 저 차 가니까 내 좌회전 들어가는데 이때 오는 거죠. 나는 2차를 보고 있었죠. 뒤늦게 왔죠. 기다렸다는 듯이. 옳지. 내가 서 있으면 내가 계속 서 있을 줄 알고 그래 너 비보호 좌회전 해. 그럼 내가 쫓아서 너 때릴 거야. 그러면 너 비보호잖아. 네가 더 잘못이니까 야 그렇게 마음 먹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서 불박차가 70%래요. 불박차 70%. 우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4% 비보자이진 무조건 잘못이라는 4%도 있었어요. 네.
이 4%는 그 봐 이러실까요? 여러분들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들이 참 항소심에 세 분이 하거든요. 부장판사 한 분하고 양쪽에 좌배석 우배석 같이 있는데 이런 판결을 선고하나요? 그래서 네 잘못이 더 커. 70대 30이야. 그런데 1심 판결 잘못됐어. 아니 이분은 1심 판결도 억울해서 항소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보조 참가에 혼자 항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리하게는 못해. 그래서 그냥 항소 기각만 할 거야. 이렇게 판사 세 분이. 네. 소액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소액 사건은요. 자, 이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2년 가까이 기다린 판결인데 이분 진짜 보조 참가해서 준비 무진장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무식한 판사들이네요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이 4%가 기분 나빠하시겠죠? 예. 아니 1심에서 80대 20 판결된 것에 불만이어서 항소했더니 항소심은 30대 70이다? 참나. 소액사건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상고 못해요. 하지만 상고 기각될 거 뻔해요. 99% 뻔해요. 그것도 한번 30만 원 또 들어요. 변호사 비용 또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민사소송법은 판결이 잘못됐다 싶으면 항소할 수 있어, 상고할 수 있어요. 근데 소액사건은요, 요거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요. 딱, 네. 이런 거 1번은 없다고 보고요. 2번,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왜 틀리게 했느냐? 이럴 때는 상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게 대법원 판결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고해도 기각될 게 99%예요. 근데 혹시 판사가 그래서 소액 사건은요. 판사가 보지도 않고 기각시킬 가능성이 99.9%예요. 근데 혹시 재판연구원이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혹시 0.1% 확률? 0.01% 확률? 그럼 한번 살펴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아이고. 이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랑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이게 여기 하나에 지금 여기는 50개예요, 50개. 여기 글이 50개 있잖아요. 여기 또 3개, 2개, 또 1개, 3개, 4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판사는 불박차가 70%랍니다. 여러분들 이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거는 영상이 그래도 좀 깔끔하네요. 밤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불박차 가다가요. 3차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제한속도 50인가요? 차가 막히네요. 네, 이제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해야 되겠죠? 들어가는데 아이고 애기들 타고 있네요. 이런 후방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가다가 앞에 차들이 이제 저기 우회전을 차 때문에 막히니까 내가 깜빡이를 켜죠. 켜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자, 이 사고 어떻습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보험사에서는 80대 20, 불박차를 80이라고 그러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상대차가 과속한 것 같아요? 전방 주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80% 잘못했습니까? 경찰은 12대 중과실처럼 얘기하면서 벌점 범칙금이 많이 나올 거라 하는데요. 이게 왜 12대 중과실이죠? 아니 뭐 실선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점선에 넘어왔는데 네, 12대 중과실은 아니에요. 네, 단지 내가 가해 차량이 되면 나한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로 변경한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저 멀리서 뻔히 보이는데 그걸 와서 들이받는다고 뒷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네, 뒷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게 생각되실 것 같아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4%, 뒷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6%입니다. 근데요, 뒷차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요. 불박차가 언제쯤 들어가나요? 자, 불박차가 요걸 볼까요? 요거하고 요거 가보겠습니다. 지금 뒷차에서 보일까요? 뒷차에서는 아직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쯤 보이겠죠? 예, 지금쯤. 왜냐면 요 차에 가려서요. 불박차가 많이 틀어진 거 지금 막상 보면은 뒷차 입장에서는 요 차에 가려서 여기 차선 넘는 게 안 보여. 뒤늦게 보일 것 같아. 빵 할 때. 빵 할 때 거리가 얼마죠? 빵 하기 시작할 때. 빵. 예, 이때. 이때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이면은 얼마인가요? 38, 24. 한 24m? 시속 50도로에서 24에서 멈추기 쉬울까요? 하나, 둘, 빵. 예. 저거, 예, 이거는요, 뒷차가 과속처럼 보이지만 과속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건 뒷차 영상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분께요, 상대차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빠른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안 보이던 차 갑자기 턱 가로막으면 뒷차에서 깜짝 놀랄 수가 있죠. 상대차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도 보셨나요? 이걸 두 가지가 파악되어야 그래야 과실 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쪽 영상만 봐서는 이런 경우는 판단하기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80도로입니다. 제한속도 80에서 불박차가 좀 속도 좀 빠르네요. 100 정도로 가고 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해요. 가보시겠습니다. 왕복 4차로. 예, 제한속도 80.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박차가 조금 더 빨라요. 속도가. 그런데 맞은편 보세요. 맞은편 와 아니 이런 데서 아니 시골길 왕복 2차도로에서 그 추월하는 차가 있지만 중앙선 넘어서 아니 시속 80도로인데 여기서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1차로로 주행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서 그래서 급브레이크 밟고 핸들 가슴 빡 부딪히면서 물건들 쏟아지고 안전벨트 매도 부딪힐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가까이 앉는 분들은 부딪힙니다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고여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요. 노트북도 파손되고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80 맞나요? 중앙선 침범차 번호판 확인되나요? 병원 치료 받았나요? 8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확인이 잘 안 되네요. 이런 치료는 아직 안 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한 달 전에 40만 원 주고 구입한 건데 이렇게 화질이 안 좋나요? 온라인으로 구입하셨나요? 오프라인 매장에 구입하셨나요?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2월 10일 이틀 전 사고예요. 오늘이 2월 12일이에요.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셨는데 회사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아직 몸이 계속 뻐근합니다.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는 보여야 돼요. 맞은편에서 오잖아요. 지금 요것도 안 보이거든요. 옆에 가는 차 도로판이 이거 40만 원 주고 하셨다고요? 요거는 보여야 돼요. 지금 요 정도는 보여야 돼요. 이거는요. 옆에서 슉 가는 건 안 보이더라도 마주 오는 거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분 몸이 뻐근하고 금요일 날 그래서 그날은 놀라서 못 가셨고요. 또 토요일 날 몸이 불편한데 문 연 데가 없잖아요. 보통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오전에 문 여는 데는 있는데 오전에 좀 일 좀 하고 오후에 가려고 문 닫아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예, 내일이라도 저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죠.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번호판이 없어요. 그럼 못 잡아요.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면 비접촉 뺑소니로 예. 근데 비접촉 뺑소니 부딪히지 않은 뺑소니 아니라는 경찰관이 있어요. 예. 아니 교통조사관 중에서요 부딪히자 비접촉이면은 그 사고 그거는 저거 찾아봤자 그거는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고 저거는 처벌 못해 이런 조사관이 있어요. 지금도요. 물론 저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다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다쳤다는 걸 알면서 그냥 갔으면은 뺑소니예요. 근데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뺑소니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을 해야 옳죠. 당연하죠. 번호판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CCTV 추적해야 되죠. 만약에 불박차 운전자 사망했으면 좀 100% 잡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나 몰라라 될까요? 전 잡아야죠. 불박차 아까 속도가 시속이 거진 100 정도였어요. 어유 이 가슴 이런 데 다치죠. 예. 목 다칠 수 있죠. 예. 이럴 때 차를 근데 끝까지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보유 불명 차량에 의한 그냥 가버린 차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해서 책임보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 차를 꼭 잡아야 되겠죠. 저거 진짜 자칫하면 둘 다 죽을 뻔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쭉 가면서 우와, 야 미쳤어. 이런 사고를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벌점과 범칙만 부과하는 조사관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까지는 있었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송여진 양, 네, 다선 어린이 요 책을 같이 이제 편집하신 아주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밤에요, 밤길에. 중앙선은 없네요. 중앙선은 없고, 시간이 9시예요. 9시인데, 우리 송여진 편집자도 술 좀 해요? 좋아.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럼 술 마시고 취해본 적 있어요? 네. 취하면은 네. 걸어가다 좀 비틀거릴 때도 있어요? 좀 어지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는구나. 그럼 옆에 누가 부축해 주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럼 큰일 나요. 아니, 위험하죠. 술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동 안 할 때는 많이 마셔도 돼. 그러니까 집에서 또는 친구 집에 가끔 모여서 친구들끼리 주말에 같이 모여서 조그만 파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 왜냐면 잘 거니까. 그리고 또 어디 워크숍 가고 펜션에 있을 때 그럴 때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술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 이 앞에 가는 차 잘 보세요. 자, 길이 좁죠? 천천히 가는데 맞은편에 사람들이 둘이 걸어와요. 이런 손 밟힌 것 같아. 아이고. 다시 한번. 자, 사고가 나는 게 걸어오다가 바로 앞에서. 이거 보일까요? 아니, 딱 이게 각도가 그죠? 이거 A필려 가서 안 보이는, 그죠? 앞에서 넘어져서 좀 할 텐데 옆에서 그냥 넘어진 다음에 알았을 것 같아,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멀쩡히 걸어오던 저 여성 둘이서 오다가 옆에 사람이 밀었네? 아니야. 오다가 하나 넘어져. 왜 그랬을까요? 술에 취해. 술 먹고 비틀비틀하면서 오면 미리 조심할 텐데 잘 오다가 넘어졌어. 아유 참. 자,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차가 무조건 되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이야. 바바바바바바밤. 만취되어 차량으로 넘어진 여성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제가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둘이 같이 걸어오다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나요? 왜 넘어졌나요? 그랬더니 심하게 취해 있었어요. 통나무 쓰러지듯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잡았어요. 슬라이드한 것처럼 넘어져서 왼쪽 손이 골절됐다고 합니다. 앞차 운전자 잘못 전혀 잘못 없어요. 저기 어떻게 피해, 그지? 바로 이제 차가 지금 여기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한 1m 좀 뭐 정확한 것은 거의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시야가 저 앞으로 가고 이 사람 옆에 딱 있어 내가 일부러 쳐다보면 보일 그 정도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피해? 운전자 잘못 없어야죠. 근데 경찰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란 이유로 벌점과 범칙 부과하겠다고 그러나요? 그럼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아야죠.
저럴 때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즉결 심판 보내주세요. 나 통고 처분 안 받겠습니다. 뭐 끊어주잖아요. 딱지 스티커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발부하면은 그러면 이의 신청해야 돼. 민원실 가서 나 이의 신청한다. 그럼 즉결 심판 보내줘요. 또는 그냥 안 내고 있으면 돼. 안 내고 10일. 그리고 10일 지나면 이제 좀 더 비싸져요. 20%가 더 붙어. 그러면 20일 지나면 그때는 즉결이 자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유일한 게 내가 억울할 수 있는 건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는 거예요. 행정심판 안 돼요. 네, 행정소송 안 되는 거예요. 저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내면 끝이에요.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보험사는 치료비 대줘야 된다고 하나요? 네. 어제 한분리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또 빠졌어 어제 방송에. 어제 녹화 다 해놨는데 좀 시간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방송했었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 줘야 된대. 보험사에서는. 경찰과 보험사는 똑같아. 무엇이 똑같을까?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는 게 똑같아요. 예. 경찰은 무조건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은 따지는데 근데 무조건 치료비 해줘야 된다. 억울합니다. 왜 보험료 할증? 저 보험료 할증 되지 이제. 대인사고니까. 왜 제가 가해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 경찰 조사관들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은 딱 하나지. 즉결 가서 무죄 받으면 돼요. 즉결. 그런데. 범칙금 부과하던가요?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셨나요? 범칙금 부과하고 네, 그게 통고처분한 거야. 딱지 끊어준 거야. 예. 스티커 발부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범칙금 납부하세요. 그러네요. 예. 조사관이 즉결심판 대상은 아니래요. 예. 자기 얘기만 하고 가해자예요. 그렇게 하네요. 아니 조사관이 그러더라도 그냥 본인이 즉결 가면 돼요. 안 내면 돼. 지금 이제 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거야. 저렇게 기다는 거 있어요. 그거 안 내면 돼. 아니면 민원실 가서 이의 신청하면 돼요. 네. 범칙금 1차, 2차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저절로 즉결 심판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딱 무죄 판결 받으면 이거 봐 보험사 이걸 갖다 무조건이라고 경찰관한테 이게 무조건 잘못이라고 딱 무죄 받으면 돼. 네. 무죄 받을 수 있어요. 꼭 무죄 받으세요. 담당 조사관이 어느 경에서 누구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빵빵경찰서 무슨 경입니다. 무조건 저보고 잘못했대요. 이면도에서는 보행자 무조건 우선이래요. 보행자가 인도가 없고 중앙소리 없는 저럴 때 보차도 구분이 없는데 저럴 때는 내 보행자가 갈지자를 가든 뭐 왔다 갔다 하든 그렇다 차가 조심해야 돼. 근데 차가 저 사람 옆으로 비켰잖아. 그죠? 옆으로 비켰는데 어쩌라고. 비킨 사람이 쓱 넘어지고 어쩌라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즉결심판 가면은 이거 무죄예요. 만약에 무죄 안 하면 정식 재판 청구에서 무죄예요. 예, 나는 무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아니. 아니에요? 저런 사건 내가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으세요. 무죄 많이 받아오잖아. 요건 무죄입니다. 그러면 가서 무죄를 받아와. 그게 뭐 쌓이고 있어. 교통조사관은 무조건 되고 차 대 사람 사고 무조건 돼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그러지만 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죄예요. 그럼 무죄 받아와. 쌓이고 있어. 그 이분한테 또 한 장 또 쌓이면 참 좋았을 텐데. 집 식구가 냈대요. 냈으면 왜 내? 참나. 벌써 내셨대. 네. 그래서 이게 남편분이 갖다 딱 놔뒀더니 아마 사모님께서 숙제도 빨리빨리 하시는 성격인가 봐. 설거지도 빨리빨리 하고 뭐든지 밀어두는 성격이 아니신가 봐. 내 거 빨리 내셔서 바로 홈뱅킹으로 또 내셨대. 홈뱅킹으로. 끝났어요. 납부하면 끝? 내면 끝이에요. 인정한 게 되거든요. 네, 내가 인정한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내셨어요, 사모님? 아이고, 멋진 무죄 판결 하나. 아이고, 네.
어쩔 수 없이 끝났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은 불박차의 잘못 없애야 됩니다. 근데 통고처분 범칙금 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보험사가 뭐 어쩌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보험료 할증 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자 경찰관이 무조건 차가 잘못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결처분. 즉결처분이 아니라 심판? 즉결처분은 마치 무슨 총사령 같아. 어? 즉결심판, 즉결심판. 아, 저 즉결심판 받겠습니다. 그렇게. 예. 여러분들 4명 끝입니다. 4명 끝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끌고 다니는 게 큰 거 보니까 이마트네. 이마트인지 어떻게 알아? 저 크네요, 저게. 자, 여기서 여기에서 차가 나가는 거예요. 차가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차를 뺏어갑니다. 저 앞에 카트를 빼는 분들이 계시죠? 옳지, 뒤로 빼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빼잖아, 그지? 예, 예. 요 아주머니 또 카트 빼실 거예요. 카트를 빼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여기서 차를 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지나갈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저긴 카트 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지나가는 거야. 나는 지나가는데 저분 저만큼 뺐고 저 카트 길이만큼 빼네, 그죠? 예. 저 아주머니도 카트 길이만큼 카트를 빼시는데 내가 마치 그때 지나가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카트 빼는데 차 지나면서 부딪힌 거야. 예. 다시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여기에서 카트 뒤로 빼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부딪히서 다리. 아이고야. 이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저 카트를 차하고 거리가 떨어진데 안으로 그럼 더 넣던 거 그래야지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다 이제 카트를 갖다 너무 글쎄, 많이 깊게 밖에까지 빼놨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카트 빼시는 분이 이마트 맞네. 이마트. 이마트. 예. 그 아주머니께서 제 차가 가는 중에 카트를 빼시면서 제 뒷바퀴 쪽에 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제 차가 종아리를 밟고 지나갔대요.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러십니다. 이거 보험세 대인 접수했고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제 시야에서 안 보이는 데 사고 났습니다. 마트에 CCTV를 확인했는데요. 주행 중이던 제 차 뒷바퀴 쪽에 카트를 빼시면서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고의는 아니지, 그죠? 아니죠. 고의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때 제 가실이 있나요? 지나가면 이제 앞을 봐야 되는데 저런 경우에 대해서 뒤까지 봐야 될까요? 저한테 잘못이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CTV 영상도 같이 보고 싶은데요. 네, 영상이 없으면 CCTV 상황을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CCTV 영상은 저건 안 주죠. 네, 경찰하고 같이 확인했는데요. 저거 촬영은 안 된대요. 나중에 정식으로 조사 신청하면 그때 다운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사고라 정식으로 조사 신청하면 제가 1%라고 과실이 있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잘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부과 안 돼요. 예. 왜 부과 안 되는지 아세요? 차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안문철 블랙박스를 많이 받고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저 벌점과 범칙금은요 도로에서 여기는 도로가 아니죠. 네, 저희 마트 주차장이죠. 그래서 저기는요 불박차 잘못이시면은 보험부 처리해야 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종합보험이 안 돼 있으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이제 문제는 되죠. 처벌 대상이 되죠. 합의가 안 되면. 그런데 벌점과 범칙은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도로를 전제로. 네, 경찰에서 잘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우리 셰프님 김종호 셰프님 같으면 뭘 잘 생각해요? 벌점 범칙 없는데 그죠? 자,
그러면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 올리셨어요. 뒤에서 차가 아까 뒤에 차 있었잖아요. 뒤에 내 저 차에서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머니가 빼려고 그러고 난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때 저 아주머니가 좀 일찍 뺐으면 내가 서 있어서 줬을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 저 지나갈 때 요 오른쪽으로 좀 한 1m만 저 이쪽으로 오른 뺐더라면 그죠? 그럴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이분한테 오른쪽 좀 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불박차가 더 잘못했네? 카트 빼던 사람이 더 잘못했네? 카트 빼던 사람 100% 잘못인가요?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라는 의견이 더 많네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56%, 카트 빼던 사람이 더 잘못이다가 38%, 카트 빼던 사람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우리 불박차.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사실은 애매한 장면이죠. 만약에 사모님이 장 보러 갔다 저래 다치셨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어 그럴 거예요? 아니면 아 선생님, 사람이 이거 빼고 있으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야 이제 그렇게 또 말하면 이제 불박차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그러겠죠. 그렇지. 예. 이마트에서 그 라인을 그 하얀 라인을 안쪽에다 완전히 더 넣어놓고 저걸 갖다 카트기를 나눠야죠. 요거요. 우선 이마트보다 이제 둘의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마트에서 앞으로 이제 조심하겠지. 이마트뿐만 아니라 모든 마트들이 다 조심하겠지. 그러면요 차선 자 여기서 완전히 더 깊이 넣어놔야죠. 앞으로 뽑아갈 때, 저 앞으로 빼서 갈 때, 지금 저기다 안전선을 그려놔야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요. 이제 예. 제 말씀이 이게 카트가 너무 많이 지금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걸 모르겠어. 저쪽에 라인이 있네요. 어. 그 정도 안까지 넣어놔야죠. 지금 요거를 여기도 차들이 있는데 내 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 차가 요 사람이 있으면 좀 오른쪽으로 공간이 얼마가 더 있었는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응? 그렇게 두 2차선이 될 만큼 있지는 여기는 차 한 대씩 갈 수 있는 것 같이 돼 있죠. 이제 원웨이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화살표 보면은. 그리고 뒤에서도 자 뒤도요. 뒤에 차가 오고 있잖아. 뒤 차를 볼까요? 뒤에 차 공간이 자 옆에 공간이 얼마큼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방을 보고 빼야 돼. 예. 너무 많이 이거 갖고서 모르겠어. 2차보다 불박차가 이쪽으로 온 건지 이거 갖고 몰라요. CCTV를 봐야 되는데 오른쪽 공간으로 좀 더 앞에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뭐 할 거야 사람이. 이거 빼려고 이렇게 뒤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좀 기다리든가. 그렇죠. 아니면 좀 오른쪽으로 좀 피해가든가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 가면은 저도 워라이즈는 조심성이 많으니까 뒤를 보고 빼겠지만 그러나 보통은 아주머니도 그냥 빼거든. 게다가 또 저게 세게 껴 있으면 또 뺄 때 팍 빼. 근데 보니까 금방 그 아주머니 다시신 분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 올리신 분이 그 카트를 뺄 때 두 손으로 좀 살살 했으면 좋은데 하나 그냥 푹 이래 뺑이 푹 빠져본 것 같기도 해요. 푹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방도 안 둘러보자. 그냥 막 지금 뭐가 바빠가지고 한 손으로 빼불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니 CCTV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요. 옆을 어떻게 보란 말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이죠 사람이 저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든가 이런 게 바로 보행자 우선 도로도 있고요. 또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그리고 저 도로 아닌 곳 이런 데서는 보행자 우선이거든. 그렇죠. 네, 맞습니다. 7월 10일부터 그게 더 강화됐어요. 그럼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앞으로 가든지 여기 카트 만지고 있잖아요. 여기. 그럼 카트를 빼면은 이게 이 뒤로 그럼 여기 좀 기다리든가. 지금 공간의 거리가요. 이게 한 2m 공간은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다음부터 카트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하니까 잘 안 빠지니까 그냥 팩 하니까 그냥 푹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불박차 잘못이 조금 더 커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트 이용하실 때 이 손님들도 좀 차가 다니는 곳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차도 조금 뒤에 차가 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저런 데서 또 어린이들도 이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저기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차가 지나가. 근데 애들이 갑자기 튀익 해서 올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앞에 뭔가가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는요. 조금 지나간다고 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가볍게 뻥 저 옆에 차 지나가요라고 아니면 창문 열고 아주머니 저 지나갈게요 했더라면 하는 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이거 한문철에 이런 블랙박스 영상을 많이 안 봤다든가 그 구독이 아직 안 눌러진 상태가 기지 않겠는가. 이 공부를 갖다가 하면은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조심스럽고. 이런 사고가 저거죠. 생활 밀착형이야. 예, 생활. 금요일 오전 11시경이에요. 여기는 올림픽대교에서 강일 IC에서 미사 IC 방면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봅니다. 자, 1차로에 덤프트럭이 나타날 거예요. 덤프트럭 잘 보세요. 덤프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깜빡이 켰나? 살짝 깜빡이 켜는 거 앞에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깜빡이랑 무관하죠. 저거는 사각지대 어이구 이런 아이 참나. 저 덤프트럭 깜빡이 켰네. 깜빡이 켜면 뭐야? 깜빡이가 안면서 앞에도 아닌데 여기 앞에만 보여요. 그것도요. 뒤에는 안 보여요. 예. 그러면서 저기서 바로 옆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 못 보고 그냥 가서 밀어붙이고 밀려가다가 정신 못 차리고 탕 튕겨지면서 아이 참. 이 덤프트럭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옆에 그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덤프트럭 좀 번호판 좀 봐야 되겠다. 번호판 없네. 번호판이 없어. 안 보이네. 진흙을 발라놨나요? 야, 블랙박스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면 소용이 없죠.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옆에 이거 모자이크 안 한 거예요? 요거 번호판 보이잖아요? 아니 번호판을 이렇게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작업하느라 그랬을까요? 참. 그래 나는 번호판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막 들어가도 돼. 그런 건 아니겠죠. 대형차는요 바로 옆에 차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좀 보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덤프차 되지 마시고요. 잠깐 웃고 갈까요? 네, 재미난 영상이 있습니다. 요 차 잘 보세요. 신호대기 중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문을 열고 뭘 버리네? 뭘 버려? 또 버려? 헐 참. 또 대박. 이제 조수석 쪽 보세요. 조수석 잘 보세요. 조수석에서 조수석에서 또 버렸어. 조수석에서 또 버려? 대박. 네. 저 차가 지나고 나면 흔적이 그대로 남겠죠? 신호 이제 바뀔 때 됐네요. 네, 야. 아이고, 예. 뭐하는, 예? 여기, 번호판 찍어야지. 대박. 예, 번호판. 예. 금융치료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도대체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쓰레기를.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저거 5만 원 내죠? 근데 5만 원보다 좀 더 좀 혼내줬으면 좋겠죠? 참나, 별의 별.